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CID 루시드 모터스 주식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은행주, 리오프닝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노르웨이전 등 제가 리오프닝주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은행주 관련해서는 FS ETF, BNKU ETF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BNKU, FS, SRXL, FNGU 한 번 더 차트 보도록 하겠으며, 특히나 이제 퓨얼셀 에너지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매수한 시점 대비해서 4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다. 44%의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70%대 지금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10편 이상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현재 술 한잔과 특급 팬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단체 대화방 관련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제가 일주일 전에 델타항공은 40불 이하 줍줍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서 지금 40불 이하에서 이제 줍줍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략적으로 2주 전에 열상팬 게시판 이상을 통해서 퓨얼셀 에너지 5.68불에 이렇게 담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얼셀 에너지 관련해서 9.76%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총 7.65불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저점이 5.34불 대비해서 4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70%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2024년, 2025년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소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주 하면 이제 퓨얼셀 에너지와 플러그 파워가 있고, 플러그 파워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플러그 파워는 5.3% 상승한 28.4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러그 파워, 퓨얼셀 에너지 이제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아직 수소 테마에 관련해서 이제 수소 섹터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담고 가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배 레버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 전체적으로 SLXL, FNG는 약간의 하락이 나왔고, 장 초반 대비 굉장히 많이 회복한 흐름입니다. FS, BNKU는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NRGU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비자, 에어비앤비,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디즈니, 노르웨이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팡, 테슬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800불에 거의 근접을 하였고, 800불을 넘으면 이제 다음은 900불까지 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V 섹터 관련해서 테슬라는 2.19%, 루시드 모터스 1.81%, GM은 이제 제너럴 모터스는 1.93%, 니오는 3.93%, 지금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니오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니오는 이제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지 포인트는 2.81%, 포드도 2.7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스스탁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터빈이 2.59%의 상승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퓨얼셀 에너지가 9.76%, 소파이가 0.34%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소파이는 앞으로 22불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제 약간씩 보합이나 아니면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종목마다 이제 다르게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91%, AMD 같은 경우는 2.23%,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AMAT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0.5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섹터도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스트 솔라 이제 4.84%, 선런은 4.67%, 솔라에이지는 1.87%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제 장 초반에 다우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한 흐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보다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다우는 0.21% 상승한 34,869포인트, 나스닥은 0.52% 하락한 14,970포인트, S&P 500은 0.18% 하락한 4,443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장 전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1.5%대를 돌파하면서 기술주들의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 상승한 1.419%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장중에는 1.5%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지난 6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1.51%대로 올라섰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 7월 중순 이후 2개월 반 만에 2%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리 상승할 때는 TMV ETF를 줍줍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거의 1.5%까지 온 상황에서는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찌되었건 이제 금리 상승기에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TMV ETF를 사두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국채금리 패드의 이제 FOMC 이후 긴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위원들의 절반가량은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고 어찌되었건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카고 패드 총재는 연준이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며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이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모두가 아는 뉴스이고 더 이상의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빼고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증시를 하방으로 밀어낼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임시 예산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 약간의 증시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30일까지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선 연방정부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 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앞서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증시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오는 30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지출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고 이는 당초 목표치인 27일에서 연기된 것입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현재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4, 4분기에는 친환경 섹터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정책에 맞서서 이런 부양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양책의 가장 이제 큰 수혜주는 친환경 섹터, 전기차 섹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테슬라 791불에 위치하고 있고 800불을 무난하게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GM도 1.93%, 포드도 2.19%, 이 전기차 섹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BNK와 FAS가 이제 큰 상승이 나고요. BNK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6%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61.61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62.87, 맥드는 0.51, CCI는 206.15, CCI 기준으로는 현재 굉장히 과매수 구간이다. 어느 정도 매도 시그널은 보조지표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FI는 53.99, RMI는 55.5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RSI도 70에 거의 근접을 해가고 CCI도 이제 100을 넘어 200대를 넘어선 상태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뚫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FS ETF 관련해서도 현재 3.81% 상승한 126.44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열성팬 게시판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27불대에 일단 매도를 했고요. 128불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128불에는 매도를 이제 터치하지 못해서 하지는 못했고 127불에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RSI는 59.82, 맥드는 0.19, CCI는 이제 어느덧 기존 마이너스대에서 126.62대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CCI가 이제 선행지표로서 100일을 넘어선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MFI는 59.09, RMI는 51.5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 특히나 이제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 좋은 상승 흐름 6%대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1.81%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루시드 모터스는 이제 단타 매매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 단타나 스윙으로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섹터, 테슬라의 상승과 전기차 섹터 자체가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루시드 모터스도 같이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저항 라인은 28.3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28불대를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28불대를 넘어서면 32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월스트리트 벳에서 좀 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금들이 몰린다라면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루시드 모터스 현재 프로덕션 리뷰, 이 프로덕션 프리뷰 위크가 9월 28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등락폭은 클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덕션 프리뷰 위크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린다라면 제가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S&P 500 맵으로 가면은 현재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가 거의 급등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75.41불에 위치하고 있고 1.9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이제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의 상승에 맞물려 에너지 섹터가 모두 좋았다라고 보면 되고 오일앤가스도 좋았고 현재 엑스모빌은 2.97%, 이제 쉐브론은 2.3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관련주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좋았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USB 증권 뭐 2.19%, PNC는 2.93%의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디즈니는 1.2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SLXL FNGU 장 초반에는 좋지 못했으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SLXL FNGU 현재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반드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10월 중에는 한번 온다. 그렇다면 그때 줍줍을 해서 지금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SLXL FNGO 지속적으로 이제 시황 분석에서 다뤄드리고 있지만 이 멤버십 게시판, 열성팬 게시판,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SLXL 현재 47.69불, 마이너스 0.54%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SLXL 한 번은 44불대나 이 120일선까지는 하락이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44불대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RSI는 55.84, 맥드는 0.76, CCI는 32.03, MFI는 60.91, RMI는 58.77을 기록하고 있고, FNGU 같은 경우도 이제 120일선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는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34불 때까지 오긴 왔었습니다. 하지만 34불 초반대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이나 이번 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6%, 1.7%대로 상승이 나온다면 빅테크 관련이라든지 기술주 관련들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재 좀 더 SLXL과 FNGU 단타 수익 매매 이제 타이밍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RSI는 48.48, 맥드는 마이너스 0.14, CCI는 마이너스 75.16, MFI는 24.38, RMI는 46.3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파의 주식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이후 지금 좀 더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 17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는 타이밍이 있다라면 줍줍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텐베거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20불대, 22불대는 무난하게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퓨얼셀 에너지 없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44%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 섹터는 2024년까지 들고 가기,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